네,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파이에서도 그렇고, 우리 청띠아팡 박사가 이제 그 토큰 2049 싱가포르 10월 1일하고 2일날 하는 것에 이제 골드 스폰서를 쓰게 됐다. 그리고 이제 청띠아팡 박사가 스피커다. 주제 발표를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아들은 뭐 암호화폐 자기가 암호화폐 갖고 있기도 하지만 여기도 뭐 다 쫓아다니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청대합방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니콜라스 박사가 뭐 중요한 얘기 하나 싶었는데 사실은 뭐 잘 그냥 어떤 이제 이념적인 얘기만 했죠. 물론 잘 듣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지만 그렇게 이제 시장에 즉각 반응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보니까 여기 스피커에 청대어팡 박사하고 이제 이번에 모여서 뭘 하나 그다음에 해커톤 대회 뭐 이런 거를 이제 쭉 한번 봤더니요. 예상외로 이게 파이코인을 처음 그 상장해서 거래하던 OKX가 여기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OKX하고 파이 네트워크하고 연관성 때문에 아마 파이도 좀 참여하게 된 것 같고요. 2025년 타이틀 스폰서가 뭐 여러 명 있던데 넘버 원이 OKX더라고요. OKX가 이제 제일 많이 하고 뭐 코인베이스, 뭐 트론 이 사람도 이제 뭐 스피커로 참여하고 아직까지는 파이 네트워크가 뭐 시가총액이 뭐 한 4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그렇게 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금액은 아무튼 OKX가 넘버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골드 스폰서를 한다 그러길래 뭔가 그랬더니 뭐 굉장히 많은 골드 스폰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파이 네트워크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 오브 댐 여러 회사 중에 하나 비트마트도 이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토큰 2049를 치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OKX 메인 스테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OKX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그 거래소에서의 위상 그리고 이 파이네트워크의 KYB를 통과한 회사로서의 뭐 그런 자부심 그렇지만 아직 그렇게 크게 호가 나지는 않은 상황인데 OKX가 토큰 2049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외형상으로는 청대화팡 박사보다도 훨씬 많은 주목을 받는 일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그냥 한번 훑어봤고요. 여기 이제 이 중에 이제 그러면서 카르다노가 있잖아요. 이제 이 카르다노 회장이 찰스 호스킨슨인가요? 이 양반이 이제 그 굉장히 음, 그 암호화폐 처음에 이제 이더리움에도 있었고 초창기에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연사로 참여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연사를 참여하고 이게 이제 암호화폐의 현재 가격으로 이제 시가총액을 하는데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도 이제 파이코인은 아직 그렇죠. 뭐 40이 밖에 있으니까 원 오브 댐으로 뭐 여기 어디쯤 있겠죠. 아직까지는 뭐 그렇죠. 가격이 그렇고. 근데 제가 이제 파이코인 시총 3위 가는 것 문제 없다. 이제 솔라나 이제 일단은 뭐 여기를 차지하고 이제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으로 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전체 이제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런데 왜 문제가 없느냐? 이제 천천히 기다리면 이번에 뭐 이거 여기서 파이코인 토큰 2049 때문에 뭐 막 뭐 1불 넘어간다, 1.25불 넘어간다 이런 이제 펌프성 기사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그런 거는 뭐 가면 좋은 거고 안 그러면 그럴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요런 거죠. 파이코인 토큰 2049 발표로 새 도약 파이오니어들이 기대하는 세 가지 이유. 뭐 기자분들이 뭐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트론의 이제 저스티선, 그 워렌 버핏하고 돈 많이 내고 밥 먹은 친구죠. 그 다음에 이제 카르다노의 이제 찰스 호스킨슨, 바이낸스 CEO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왜 이 앞으로 이제 파이코인이 시가총액 3위 가는 거는 3위 일단 뭐 3위를 가야지 2위도 가고 1위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40이 바뀌니까. 찰스 호스킨슨이 이제 초창기 때 그러니까 한 4, 5년 전에 그 유발 하라리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앞으로 세계의 세계가 이제 판이 바뀌는데 이러면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 배경을 잘 얘기했는데 찰스 호스킨슨이 그 앞으로의 이제 2030년 세상을 예측하면서 얘기했던 암호화폐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역시 뭐 블록체인인데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가 있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찰스 호스킨슨이 뭐 이제 그런 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건데 뭐냐면 왜 그 영국에서 이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집단 지성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소 한 마리를 놓고 이 소의 몸무게를 정확히 맞추는 사람한테는 이 소를 상으로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낸 사람들 뭐 그냥 장난으로 낸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이제 얼마씩 내고 자기 참가비를 내고 소의 무게를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였죠. 그랬는데 그렇게 저거 뭐 275kg다, 뭐 238kg다 이런 식으로 그 참가자들이 더 하는 거를 다 합쳐가지고 나누기 하니까 그게 어떤 개인보다는 실제로 그 소의 무게를 정확히 예측하는데 제일 정확했다. 그래서 집단 지성으로 그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카르다노를 만든 그 찰스 호스킨슨이 얘기하기를 이게 암호화폐가 그게 좋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바가지 많이 쓰잖아요. 가령 뭐 이 아파트 뭐 이 건물 혹은 저 말 뭐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어 비싸다 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게 얼마가 돼야 되냐 그림 같은 거 이게 지들끼리 그러니까 큰 손들끼리 막 이제 영국에서 그다음에 런던에서 뉴욕에서 도쿄에서 예전에 또 홍콩에서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에서 10억 주고 사서 그다음에는 20억에 저쪽에 팔고 20억이 40억 되고 이런 식으로 판을 막 키워가면서 이제 그런 그림 시장이나 골동품 시장 같은 것이 전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가격은 내리지 않은 상태로 있었고, 지금 뭐 아파트,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627 조치인가요? 그 은행에서 뭐 이렇게 대출 받고 집 살 때 6억 이상은 대출 못 받게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뭐 15만 원씩 나눠주고 또 뭐 또 이제 35만 원씩 나눠준다고 하니까 정부가 뭐 돈이 있나요? 결국은 세금을 더 걷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런 징후가 나오는데 이제 공시지가를 다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공시지가가 뭐 제가 아는 사람은 어, 원래 12억 이상이면 이제 종부세를 내는 거죠. 12억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는데 12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샀는데 이제 갑자기 12억 1천만 원으로 공시지가를 바꿔놨더래요. 그럼 종부세 내야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 세금이 올라가고 또 뭐 앞으로는 보유세 같은 것도 원래 보유세는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회계학으로 보유세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나눠주지만 어디선가 받아야 되고 뭐 부자들한테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뭐 한국 집 가진 부자들이 사실 부자인가요? 전부 은행 대출이 80%인데 죽어나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그 아파트도 보게 되면은 자기네 아파트를 싸게 파는 거를 막으려고 아파트 가격을 높이려고 그 아파트 분여회 뭐 회장 이런 사람들 그 결국은 그렇게 한 것이 전부 자기네 아파트 공시지가 올려서 자기네 아파트 값 안 떨리려고 그러다가 지금 뭐 보유세나 종부세 전부 두들겨 맞게 생기는 이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게 이때까지는 뭐 저는 지금도 왜 강남 3구 집값이 그렇게 비싸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사실은 부당한 거죠. 근데 뭐 정부에서도 그래 올리고 싶으면 올려. 우린 뭐 니네 덕에 세금 받으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이 생기게 되면 그런 게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값을 매길 수 없었던 것을 집단적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거죠. 가령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우리 같이 이렇게 선진국도 그렇지만 거꾸로 후진국에 가서 아는 놈이 모르는 놈 등쳐먹는 거는 뭐 시장의 기본이잖아요. 시장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 저평가된 저희 어렸을 때도 지금은 뭐 살 수도 없는 춘천옥 그다음에 뭐 저 울산에서 나오는 자수정 그냥 뭐 다 그냥 굴러다닌 거죠. 뭐 베트남 같으면 이런 침향 그냥 다 거저였죠. 뭐 다 거저였는데 이게 이제 가격이 다 오르고 뭐 저기 중국에서 나오는 보이차 한국에서도 IMF 때 유일하게 가격이 안 떨어진 정말로 유일하게 가격이 안 떨어진 게 난이었죠. 난 거래. 난을 거래함으로 해서 거기서 사실은 뭐 돈 세탁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들끼리의 어떤 이런 시장을 만들어서 가격을 유지하는 게 난테크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부당하다. 부당하다. 그리고 뭐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자기네 집값 안 떨어뜨리고 자기네들 난 안 떨어뜨리고 뭐 자기네들 차 안 떨어뜨리고 자기네 명품 브랜드 가격 안 떨어뜨리고 다 좋은데 그런 것을 저개발 국가에 가서 막 해서 참 착취형으로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아프리카 광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일본이 세계에서 초콜릿을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인데 일본은 절대로 아프리카에서 안 산다라는 거죠. 프랑스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뭐더라? 우리나라 어떤 곡물인데 제가 그걸 우리는 중국에서 사는 거죠. 근데 원래 그거를 중국은 어디서 그거를 수입을 하냐면 아프리카의 콩알 만한 나라 토고라는 데가 있는데 토고에서 수입해 가지고 한국에 팔죠. 한국은 토고하고 직접 안 하죠. 뭐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인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뭐 한국이 뭐 토고하고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걔네들이 약속을 안 지키면은 참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용 때문에 직거래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블록체인이 생기고 암호화폐로 거래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되면서 집단 지성이 들어가게 되면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없고 가격을 사기칠 수도 없고 이런 세상이 점점 온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카르다노를 만든 찰스 호스킨스는 이제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좀 고가 브랜드의 뻥튀기를 집단 지성에 의해서 적정한 가격을 매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었는데 그때 그거 할 때 이게 파이가 점점 이제 파이 네트워크 암호화폐가 이제 점점 보편화되고 대중화되고
채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분산이 가장 잘 돼 있고 그것도 가명이나 봇이 아닌 실명행으로 집단 지성에 참여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가는 게 파이코인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로 저개발 국가에서는 파이코인을 통한 자기네들 자산 평가, 상품 평가 같은 거 할 때는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냐면 파이코인이 시총 3위 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거를 제가 모토로 달았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이게 호가 나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비트코인도 뭐 이게 뭐 돈 세탁이나 하고 마약이나 뭐 불법 거래로 한다 그러다가 레리 핑크 회장이 이게 딱 하고 나니까 호가 나 그때부터 블록체인이 호가 나기 시작해서 지금 몇 년 사이에 다섯 여섯 배가 올라버린 거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해니까 이게 호가 나 유명한 사람이 돈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게 호가 확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탄력을 받고 안정적인 정말 디지털 금이 됐고 지금은 서로 사고 싶어 하는 게 됐죠. 그러고 이 비트코인은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저희 집 아이들이나 저희 집사람이 캐더헌, 케이팝 디몬 헌터스 얘기를 많이 했지만 안 보다가 조코비치가 이렇게 어떤 춤을 춰가지고 이게 케이팝 디몬 헌터스에 나오는 춤이라 그래갖고 물론 조코비치가 뭐 마흔 살도 안 된 친구지만 저 같은 사람도 보게 되고서 지금은 뭐 제가 케이팝 디몬 헌터스 영화를 네 번이나 봤고 거기 나오는 메인곡 일곱 곡은 제가 대충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게 됐다라는 거죠. 조코비치라는 십몇 년 동안 테니스계의 황제에 가까운 사람이 한마디 한 게 그렇게 힘이 세다라는 거죠. 레디 핑크 회장이나 트럼프 회장이 한마디 했던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 솔라나에 대해서도 갤럭시 디지털 회장이 암호화폐 대세는 솔라나다. 금융시장에 너무 맞게 돼 있다. 이 양반이 한마디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인플루언서가 한마디 하게 되면은 그게 힘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모로. 그런데 파이코인은 앞으로 이런 일이 유엔 사무총장 입에서 나올지 안 그러면 월드뱅크 뭐 총재 입에서 나올지 어느 나라 대통령 입에서 나올지 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파이코인에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로 이 솔라나 자리까지 가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더구나 여기 지금 이 회장이 얘기한 대로 갤럭시 디지털 회장이 얘기한 대로 솔라나는 그냥 금융시장에 최적화된 거다. 전송 속도 빠르고 수수료 비싸지 않으니까. 그런데 전체 세계 상품 시장에도 금융시장에도 화폐 본연의 자세에 충실한 것으로 호가 나면 파이코인은 그걸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제가 청띠아팡 박사가 요번에 뭐 그 싱가포르 토큰 2049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항상 컴퓨터와 인간의 접점, 컴퓨터와 인간의 만남 이런 거 그래서 실명화, 투명성, 분산, 화폐의 역사, 돈의 역사, 빈부격차, 사회문화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절제되는 거로 하고 스피커가 300명 이상이더라고요. 요번에 2박 동안 하는데 저는 스피커 명단에서 제가 청태어팡 박사를 찾지를 못했어요. 있겠죠. 제가 못 찾을 뿐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진 그런 파이코인이 하고자 하는 일은 230개국이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돈 되는 나라, 돈이 안 되는 나라라는 것을 떠나서 니콜라스 부부가
암호화폐를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화폐에 뛰어드는 거는 잠들어 있는 부를 깨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암호화폐가 집단 지성으로 그것을 가치를 새로 매긴다라는 거죠. 왜 이제 저도 이렇게 저희 사무실에 보면 사무실 앞에 뭐 컴퓨터 삽니다, 뭐 핸드폰 삽니다, 피아노 삽니다 이렇게 트럭 왔다 갔다 해서 하면 처음에는 뭐 고가 매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에이 그냥 다 그냥 가져가요. 아유 이건 뭐 버리기도 힘들고 아 이건 안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전부 털어갈 생각만 하죠. 전부 털어갈 생각만 하죠. 저 그거 몇 번 해서 뭐 이 옷 같은 거 아우 이런 거 유행 지나서 버리려면 돈 내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10,000원 주는 거야. 사실은 100만 원 더 받아야 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가치를 자기 멋대로 평가해 가지고 가져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10,000원에 가져가면서도 사실은 이거 자기가 어디 팔으면 50만 원이라는 거 알면서도 10,000원에 사면 그 사람 49만 원 버는 것 같죠? 2년 내로 49만 원 플러스 이자까지 날아가는 게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값 계속 올랐기 때문에 금은방 한 사람들 부자 되는 것 같죠? 금은방에서 부자 된 사람 찾기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금반지, 애들 돌 금반지 실제로 그거 24K 아니에요. 행운의 열쇠 그거 24K 아니에요. 샀다가 나중에 팔아보세요. 살 때 24K 했다가 나중에 그 자리에서 녹이거든요. 24K가 아니야. 근데 돌반지가 제일 심해. 그 다음에 행운의 열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 사면 한 20년 이상 갖고 있을 거. 그렇게 가치와 가격을 자기가 가치를 알면서 가격을 깎잖아. 고스란히 토해내요. 여태까지 그랬어. 그래서 모르는 사람, 급한 사람, 가난한 사람, 후진국 사람들이 항상 손해를 엄청 보고 있어요. 그게 암호화폐에 의해서 그런 부당한 일이 없어지는 거고 그런 부당한 일이 없어지게 하는 대표적인 암호화폐가 파이네트워크라는 거죠. 230개국을 쫙 한다라는 게. 이 가치가 알려지면 그래서 파이코인이 어떤 그러면은 뭐 갤럭시 디지털 CEO가 붙든지 뭐 레리 핑크 회장이 붙든지 유엔 뭐 조코비치가 붙든지 호가 나는 사람이 파이네트워크에 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로켓처럼 올라가는 거죠. 세상은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휴, 예, 뭐 이거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도 잘 몰랐는데 뭐 파이코인이 좀 모르니까 저도 모르는 용어를 처음 봤어요. 아담과 이브 패턴이라고 있대요. 아담과 이브 패턴이 뭐요? 아담과 이브 패턴이 완성돼서 올라가는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번 축 내려온 거 이렇게 수컷의 특징처럼 툭 내려오면 아담. 그래갖고 이게 10% 이상 올라갔다가 바닥을 둥글게 다지면 이브.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번 팍 찍었다가 둥글게 됐기 때문에 올라간다. 뭐 재밌죠? 네. 그래서 뭐야 이런 용어도 있었구나. 저희 때는 없었는데 있었는데 제가 몰랐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파이코인 토큰 2049 싱가포르를 앞두고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쭉 뻗는 일은 글쎄다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청태합방 얘기는 저는 몹시 기다려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철학적 배경, 파이코인을 탄생시킨 이념적 배경, 그 다음에 특수성, 베스트 앤 유니크입니다. 3,000불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